안녕하세요. 금융투자성공 카페 해브드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LS 투자 전략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지수 등락 패턴을 이용한 선순환 투자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 전략을 익히시면 ELS 투자를 성공하는 많은 중요한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탁스 50 지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얼추 3년 동안의 유로스탁스 50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등락이 있죠.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패턴이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급락과 반등, V자 반등, 그리고 이렇게 대폭락과 반등 3번 정도의 하락과 반등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카페에서 이거에 반응해서 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자제시키고 하던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글들을 가지고 이래서 투자 전략을 한번 공부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투자 성공 카페 보시면 이레스 방에 추천 분석은 이게 매주 좋은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분석한 글을 모은 거고요. ELS 공부 기초 실전은 ELS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기본 지식부터 아주 고단수의 전략까지 그리고 제반 그런 전략들을 익히는 그런 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은 얼추 한 90개 정도 돼 보이네요. 90개 좀 안 되는 글이니까 이런 글들로 해서 전략을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글.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상승하고 주가 폭락 시 투자하라. 이런 등락 패턴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멈추고 하는 그런 글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열어보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글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세 개의 등락기 동안에 첫 번째 이제 하락 9%의 조그만 하락인데요. 그런 하락에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월 하순경에 1.5% 정도 상승을 한다. 그래서 주가지수 폭락 시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글입니다. 보시면 이게 처음 제가 분석하는 글이었는데요. 보시면 코스피하고 유로스탁스만 뽑아가지고 두 개의 매주 평균 지수를 몇 달간 매주 평균 지수를 이렇게 비율로서 플로팅을 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고, 요 밑에는 ELS의 쿠폰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 자료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프라우드 투자 자문으로 제공으로 받은 그런 엑셀표에서 매주 나오는 투자 상품의 평균치, ELS의 평균치를 제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도 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플로팅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하락기에 맞춰서 상승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이건 평균치의 분석이니까 최고치는 훨씬 더 그런 경향성이 더 클 겁니다. 이게 처음 보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하락기에 그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지금 반등기잖아요.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분석글입니다. 앞에 글의 연속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기를 지나서 박스권에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기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ELS 수익률도 박스권에 있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상승과 하락이 거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역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한 20% 넘었습니다. 요 짧게 하면 16%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 카페에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HSCI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S&P 500인가요? 많이 떨어져서
이게 고민을 하는, 기존 가입자가 고민하는 글에 대한 이렇게 대응 글입니다. 가능하면은 그 평가 금액, 손익 수익률 그런 게 나오는 데가 있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그런 걸 자주 보지 마시라. 이렇게 하락기에는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중도 환매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투자법이다. 그러니 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내용의 골자는 요즘 판매하는 ELS는 다 스텝 다운형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준가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간 수익률은 올라가죠. 이자는 점점 증가되고 그 이자를 주는 조건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면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높은 수익률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평가 금액에서 이제 마이너스 5 내지 10%까지 빼고 주죠. 그런 손해를 보고 중도 해지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투자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하락기에는 글로벌 지수 폭락이 ELS 가입의 적기다. 역시 유로스탁스, S&P 500 두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하락기에 상승하는 게 보이고, 잘 보면 이게 하락하는 그런 기간에 약 시차를 두고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삼성증권이 이게 이 18년 초반이었거든요. 삼성증권이 그 직원이 공매도 사태를 일으켰죠. 그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아주 개미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정부에서 이제 영업 정지 조치를, 부분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가 될 즈음에 삼성증권에서 공격적으로 43% 전학인 3개월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전학인 43%면서도 수익률은 6.5%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이고, 특징이 이제 3개월마다 상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12번의 기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환될 찬스가 올라가죠. 수익 상환될 찬스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제 만기에 손실 상환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그런 ELS, 안전도가 올라가는 ELS이면 틀림이 없고, 그런데다가 이제 수익률까지 높기 때문에 가입을 독려했던 그런 글이고요. 아마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최고로 7.2%까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시리즈는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수익률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아주 전화위복의 계기로 아주 좋은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마케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걸로 해서 이제 삼성증권의 ELS 붐이 일어나고, 또 3개월 만에 재투자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에 빠지는 아주 좋은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의 잠깐 동안의 그 수익률을 좀 즐겼던 그런 기회가 됐고요. 다음은 이제 다시 급등하죠. 급등하니까 이제 수익 좀 자제하라. 네 번째 글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한 글인데요. 보시면 이게 아주 상승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0.92 정도에서 1.08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7, 8% 정도 오른 거거든요. 보시면 세 지수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HCI는 아시아 지수고 중국 거니까 이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과 미국 지수는 동조화되어 있는 반면 커플링 되어 있고, 동조화라고 하죠. 커플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HCI는 따로 노는데, 이 당시는 이제 HCI가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기에
급등기에 보면 ELS 쿠폰 수익률은 아직 급락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 쿠폰 수익률은 평균이 1% 이상,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 한 2% 넘게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확실하게 그 등락 패턴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 나중에 여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폭락기에 코로나19 폭락기가 됐죠. HSCI가 아주 좋은 지수고 평소에는 거의 되게 얌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변동성이 낮은 지수였는데 이렇게 이게 코로나를 만나서는 제일 큰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 사태가 2월 말에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3월 1일 날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이쯤 됐습니다. 한 3분의 1쯤 떨어졌을 때 좋은 장이 설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예비하자.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유럽 지수 3분의 1 떨어졌을 때 거의 1년치를 까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8%가 떨어졌을 때는 한 5년치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지속되면 안전하고 좋은 ELS가 생길 거다. 왜? 10% 넘는 지수 급락 후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ELS가 가입할 기회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예비하시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썼고요. 그러고 나서 역시 수익률이 폭등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많이 생겼는데 보시면 옛날 거고요. 이번에는 보면 삼성증권에서 한 두 자릿수의 ELS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열심히 추천을 했고 많이들 가입을 하셨죠. 이게 이제 그 추천한 ELS 중에서 제가 가입한 ELS입니다. 그 중에 일부에서 가입을 해서 다 상환이 됐죠. 조기 상환이어서 참 불만이 있긴 했지만 보면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3월 초죠. 중순에 들어서면서는 그리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변동성이 반영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2, 3주 지나야 되니까. 낙인 55%에 이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낙인 55%에도 용감하게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표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뭐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이 당시에 이 폭락한 저점 폭락이 이 고점보다 비교해서 한 40% 30% 되죠. 그 폭락이 있었습니다. 3분의 1 이상 떨어진 거죠. HCI는 이미 얻어맞은 게 있어가지고 미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이것들의 이제 평균치는 한 31%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이 지수 수준에서 요 낙인이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요 55%는 지금 떨어진 후에 이만큼 떨어진 후에 낙인이 얼마나 될까를 추정을 해본 수치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이건 다른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31% 하락에 지수는 31% 하락에 낙인은 이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낙인 55%라는 것도 그 폭락 전으로 치면 38%에 해당한 것이니까 안전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항상 상대적인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평균 하락률이 한 10%쯤 되면 낙인을 곱하면 됩니다. 거기에 5.5%, 5%, 4.5%의 낙인 하락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인 50, 45%, 40%짜리 상품이 되니까 이런 그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조금 낙인을 올려서 가입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쓴 글인데요. 이게 이제
등락 패턴을 이용한 ELS 투자 전략, 그런 글입니다. 이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뽑아서 슬라이드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거는 S&P 500 지수의 1년 차트입니다. 18년 4월부터 19년 4월까지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ELS 52주죠. 뭐 빠진 주가 있겠지만 한 48주 정도 43주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프라우드 투자 자문에서 이렇게 다트에 공시된 공모 ELS가 한 400개 되거든요.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엑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의 ELS에 대해서 과거 20년 동안 각각의 지수로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연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지수 수준에 맞춰서 20년 동안에 그 수익 상환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기대 수익률로 해서 ELS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매주 쿠폰 수익률과 ELS 수익률의 평균치를 구해서 제가 여기에 플로팅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미 강의에서 앞에서 좀 나왔지만 좀 짐작이 가겠지만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걸 지수를 뒤집는 겁니다. 지수 방향을 바꾸면 이건 이제 하락 방향이죠. 하락하고 아니죠. 상승이죠. 죄송합니다. 상승하고 폭락하고 폭등하는 그런 시기,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그 ELS 지수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완만한 이 지속적인 상승기에는 ELS 쿠폰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4.8%까지 내려가고,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기초지수가 최초 기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되는 게 이 격차로서, 이 갭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 급락을 몇 번 하다가 폭락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쿠폰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1%쯤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은 이게 기초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최초 기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 갭이 줍니다. 안전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변곡점을 거친 다음에 역시 그래프도 쿠폰 수익률 그래프도 다시 급반락을 하는, 이거는 급반등을 하죠. 급등을 하는데 이거는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기대 수익률도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이 사이에 갭이 커져서 위험도도 증가됐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찰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은 7 내지 10% 정도의 그 지수 급락이 있으면 수익률이 반응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그 시차는 대개 한 2, 3주 정도, 길게는 한 3주 정도로 잡아보면 된다. 그런 거고요. 보시면 이게 변곡점이 같은 레벨인 것 같지만 날짜를 보면은 3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나 주식 투자는 그 변곡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곡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수가 변곡점을 보이고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 그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런 투자를 자제하든지 그런 투자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쉬운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응용해서 이제 제가 제시한 투자 전략이 지수 등락 패턴을 이용한 선순환 투자 전략입니다. 앞에서 현상적으로 봤던 주가 상승기에 쿠폰 수익률이 하락하고 최초 기준가가 올라가니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ELS 투자를 줄이고, 반면에 주가 하락기에는 쿠폰 수익률이 상승하고 쿠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ELS 안전도는 높아지는 이게 두 마리 토끼 효과가 있으니까 투자 비중을 늘리자 그런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보면 주가 상승기에는 조기 상환 자금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ELS 투자할 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ELS 쿠폰은 떨어져요. 앞전에 그런 이유로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까지 증권사에서 줍니다. 이제 다음 세션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ELS 투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ELS에 재투자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LS에 한번 재미를 붙이면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ELS든 말든 그냥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ELS에 재투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하락기에는 이제 조기 상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락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ELS 쿠폰, 그런데 이제 ELS 쿠폰은 올라가요.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쿠폰을 조기 상환이 안 돼서 투자할 자금이 없으면 그냥 그림에 떡인 상태죠. 이런 상황을 이제 토로하는 그런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을 만들자는 거는 주식 상승기가 되면 조기 상환 자금이 저수익률 ETF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대신 예적금이나 채권형 ETF, 파킹 통장 등에 투자를 하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회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대체 수단으로 돌리는 게, 대체 투자로 돌리는 게 낫겠다는 걸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기에 높은 쿠폰을 가진 ELS가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은 ELS만으로 계속 돌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투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분산 투자를 항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안전도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위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주가 상승기에는 위험 자산의 수익률도 낮은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잠깐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잠깐 회피를 해서 다시 이제 주가 하락기에 안전 자산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ELS가 기초 지수가 내려가면 안전 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만큼 그리고 이런 돈이 있으니까 투자할 그런 찬스가 생기고 이런 선순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ELS 한두 개, 예적금 한두 개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시라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적금 돌아오는 게 딱 이 타이밍하고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선순환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같이 지속적으로 ELS에 투자하자는 그런 생각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수익률도 떨어지고 안전도도 떨어지는 방법이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주가가 올라서 안전도가 떨어지지만 전화기으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기는 수익률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4%, 3.8%뭐 그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다 높으니까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어찌 보면 예금하고 ELS를 같이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투자죠. 전혀 위험도가 다른 투자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ELS 투자 비중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감이 됩니다. 그래서 ELS 투자를 이제 주식 하락기에는 안전자산을 많이 늘리는 거니까 ELS 투자를 더 해도 되고 주식 상승기에는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ELS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세션은 이걸로 줄이고요. 다음 세션에는 ELS 쿠폰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좋은 수익률의 그런 ELS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주 삼성증권 ELS를 분석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성공 카페 해브드림이었습니다.